네, 좀 옷감 얘기로 시끄러웠죠. 뭐 옷에 대해서 좀 아시는 패널들께서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요. 정미용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전 아나운서 하는 게 좀 그렇네요, 듣기가. 어쨌든 정미용 씨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숙 현 영부인을 향해서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카드뉴스라는 걸 만들어서 옷값 수억 원 들 리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한 말씀씩 잠깐 고영신 교수님. 뭐 별로 비싼 옷 같지 않아 보이시는데. 네, 정명 씨의 얘기 중에 예. 영어 공부 좀 해라. 예. 또 뭐 몸 좀 빼라. 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예. 그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죠. 네. 적어도 대통령직 또 그 부인에 대한 어떤 애의 이런 것은 차려야 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수억 원의 옷값. 지금 문제는 옷값 아닙니까? 옷을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그냥 거예요. 억대가 아니고 수억대라 그랬네. 수억 원이라고 수억 그랬네. 원. 뭐 5억 원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정명 씨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명인사인가요? 또 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근거 여러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 예. 이런 논거를 제시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그 의상실에 뭐 사설 의상실 만들어 갖고 옷을 뭐 엄청나게 네, 그거 개인 기간 하고 중에 뭐 한 것처럼 마치 연상되게 그러니까 옷값 얘기를 꺼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게 네. 누구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는 한 적폐청산 네, 거기다가 이것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한 예. 그러한 어떤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는 것 하나고 네네. 저희들도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오래 하신다든가 방송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예. 뭐라고 합니까 그 방송을 자주 안 나오고 언론이 자주 안 나오면은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명 씨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좀 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한 거다. 네, 그렇게 그렇게 보신다. 보는데 어쨌든 품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지만 그것이 비난이 된다든가 네. 인격 모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예. 뭐 혹시 김광석 부장 얘기. 예, 정미용 한 말씀 다 정미용 씨 같은 하시고 경우 옛날에 정당 짧게 가죠, 현장에서 뭐. 취재할 때 뵌 적이 있는데 예. 자기 주장이 일단 좀 강한 분이더만요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의 이번에 주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 원색적 비난 수준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옷값이 수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예. 뭐 전혀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왕 그런 거를까지 거론할 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카드 뉴스를 하면서 10년 전 옷도 자주 입으시고 참 그렇게 하면서 검소하신 분이다라고 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려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켰는데 청와대도 이왕 해명할 게 옷값을 했으니까 옷값 수억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 분명히 수치로 간략하게 제시했으면 더 국민들의 국민증이 풀리지 않았느냐 궁금증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왜 예, 저는 뭐 차정 교수는, 예. 옷 문제가 다시 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과거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예. 김대중 정부가 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정치적 실현에 직면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옷노비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노비의 사건이 나중에 다 파헤쳐 보니까 그 커다란 실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참 어떻게 시끄러웠죠. 보면 네, 맞아요. 상당히 정치적 정말. 공세에 지나치지 않았던 그런 측면으로 머무르고 말았는데 이번에 뭐 저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정미용 씨가 저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색에서 이 반박하기보다 카드 유수라는 뭐 새로운 일종의 그런 기법을 통해서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부분은 뭐 저는 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예, 다만 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렇게 번지나가지 않도록 좀 더 상황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뭐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연휴 동안에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이 회자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의
정보기관 같지도 않은 국가기관 얘기가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의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 미국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제목은 미국이 전쟁을 얘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라는 글입니다.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자, 오직 평화해법을 외친 한강 씨. 누가 과연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돈만 주고 얻은 게 없다. 꼬마 로켓맨. 북한에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궁금해요. 이건 안 가르쳐 주네요. 단 한 가지가 뭔지. 늑다리 미추광이다.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한강 씨의 이 기고문 글의 내용은 서서히 고조되는 말싸움이 실제 전쟁으로 번질까 두렵다.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의미가 없다. 한국 전쟁은 강대국의 대리전이었다. 또 다른 대리전을 원치 않는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다. 카터 방북을 원하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동맹국 안보 위협 와중에 통상 압력이라니 트럼프 대통령 유감이에요. 자, 이 한강 씨의 글에 대해서 전쟁은 안 된다는 거다. 공감과 또는 현 시점과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will do what we must do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and it will be done if necessary, believe me. You guys know what this represents? Well, maybe it's the calm before the storm. President, what did you mean by calm before the storm yesterday? What did you mean by that? Thank you very much. You'll find out. We'll find out.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소설가 한강 씨가 뭐 아시는 대로 맨부커상이라는 세계적 문학상을 소설 채식주의자로 수상을 했지요. 그 한강 씨가 뉴욕타임즈에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그리고 승리로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무의미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다른 대리전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자, 안보위기에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고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이 의미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양문석 박사부터 시작할까요? 예. 저는 현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 오부 요인 만나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국 보수 세력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목적인 한미 동맹주의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한미 동맹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안보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리적인 한미 동맹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즉 안보와 경제를 구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게 한미 간에 있어서 역대의 전통이었는데 사실상 한반도 위기를 그 부추긴 측면이 김정은뿐만 아니고 트럼프도 그 부추긴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한반도 위기를 극대화시키면서 그 와중에 그 경제적인 압박, 통상 압력을 그 가하면 한국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수 세력들은 또다시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벌떼같이 또 달라들 건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를 하고 한반도 그 평화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여지들을 다 보수 좁혔다. 세력이 한미 동맹주의로 네. 맹목적인 한미 동맹주의로 끌고 가면서 네. 그 여지를 안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동상 압력 받았다고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노 하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말 그대로 실리적 한미 동맹을 고민해야 된다. 맹목적이고 우리도? 신앙 같은 한미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네. 국내의 여론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주의로 끌고 갔던 보수 세력이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되지. 오히려 청와대를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네.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남 소장으로 가. 예. 하여튼 소설가 한강 씨가 이제 이른바 뉴욕 타임스 예. 오피니언 섹션 안에 이제 기고문을 실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미국이 전쟁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네. 이 말은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인 반전 평화의 메시지다. 예. 그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고문이 실렸는데 저는 그동안 최근 몇 달 동안 한미 양국의 뭐 정부 당국자라든지 또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러 메시지보다 더 어찌 보면 마음속에 다가오는 네. 좀 잔잔한 그런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국내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또 보수 진영에서는 뭐 왜 김정은을 언급하지 않았냐. 뭐 네, 한쪽만 트럼프만 언급했냐 이런 시각에서 보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진정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 그걸 봐라. 평화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그런 거야? 뭐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 어제 오늘 아니고 원래 다 알고 그런 있는 거고.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트럼프 한미 FTA 개정 협상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거친 어떤 그 뭐랄까 휘몰아치다가 이제는 통상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이걸 아마 본질적으로 저는요 트럼프의 국내 지지율이 32%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또한 트럼프가 이 통상 압력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 FTA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이익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이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질질 끌려가거나 너무 수세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대미 적자라든지 또 뭐 ISD, 소위 이른바 투자자 국가 소송제 문제 이런 독소 조항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좀 그런 대비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영신 교수님. 한강 씨의 그 NYT 기고문을 보면은 우리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 기저에 있는 그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드러냈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과거에 미국이 기침만 하면 한국은 독감이 든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미 동맹이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전쟁 위기감을 지속적으로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냉정하게 한국민들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상당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은다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후과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수백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뼛속 깊이.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도 좋은데 그 제재와 압박의 끝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 돼야 한다. 거기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한강 씨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승리한다건들 그건 영어에서 상처뿐인 승리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쪽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미국 측한테 잘 전달한 것 같고 미국 조야에서도 상당히 큰 반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저분이 뭐 이런 부동산 업자 출신 아닙니까? 비즈니스맨 출신이어서 너무 계산이 빠른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우리 안보 위기 이런 상황을 그 어떻게 보면 악용한다 할까 이용해서 통상 압력을 가한 듯한 이런 모습 자체도 한미 동맹을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상황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식의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정욱 변호사부터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게 그 한강 있잖아요. 이분의 그 소설을 제가 세 가지나 읽었는데 최근에 바로 이게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그다음에 이거 바람이 분다 가라. 제가 보기에 소설은 저하고 딱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저분의
어떤 이게 역사인식이나 현실이성 이게 저하고 전혀 달라요. 예. 저는 이게 한강 그분에게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예. 첫째는 이게 북한이 전쟁을 얘기할 때는 어떤 기분이냐. 예를 들어 이게 미국이 전쟁 얘기할 때는 뭐 이게 몸서리친다. 그럼 이게 북한 김정은이 먼저 전쟁을 불받아 이야기할 때는 과연 이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걸 이게 먼저 지적해서 선호가 바뀐 게 아닌가. 이걸 이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그분은 계속적으로 평화입니다. 그럼 이게 전쟁만 없으면 모든 게 평화입니까? 예를 들어 이게 북핵의 노예가 되고 이게 노예처럼 굴종으로 살아도 이게 평화입니까? 저는 이게 전쟁 없는 굴종도가 평화인가? 이걸 이게 두 번째 묻고 싶고요. 세 번째 가장 제가 문제 삼는 게 한국 전쟁입니다. 이게 강대국이 대리전이면 그럼 이게 북한이든 우리든 똑같은 책임이고 둘 다 책임 없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게 북한의 적화를 위해서 이게 김일성 정권이 쳐들어온 건데 이거는 이게 삼척 동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이게 무조건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가는 거. 저렇게 그 북한 책임이 없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북한이 전쟁을 이야기했을 때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 미국 신문입니다. 독자는 미국과 서방 세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북한 신문에서 썼으면 또 그렇게 북한과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시청자가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타겟이 누구냐를 놓고 그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북한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라고 그 물타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그럼 어느 신문에 썼을 때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타겟이 분명히 미국. 미국 이다. 신문에 저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린 거다 하는 북한을 거죠.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안 끼어들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차정 교수님. 아니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 죄송합니다. 치고 놓으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좀 딱 말문이 막히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서둘러 받겠습니다. 저희 치고 나오면. 한강 씨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적 해결뿐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사, 정치적 수사를 넘는 상당히 좀 그 검도를 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 지금 난립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뭐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당장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부분이 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크 지금 상원 의원하고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코크 상원 의원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덜트 데이 뭐랬죠? 제 원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신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런 직접적인 비난을 서로 주고받고 할 정도였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통령을 케어할 사람이 오늘 시프트 근무에 빠졌느냐는 식의 조롱을 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불가측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한강 씨가 짚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론은 또 다른 형태로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그래도 때문에. 뭐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인 거려 뭐. 네, 그렇죠. 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국내 보수 세력들이 한강 씨의 기고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뭐 나름대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강 씨가 가리키는 이 달을 잘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제대로 찾아보자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한미 FTA 부분에서 개정 협상을 하는 부분은 결국 네코가 석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그 정치적 기반이 소위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 꿀뚝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백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꿀뚝 산업이 침체된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그림에 놓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국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타겟으로 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정치적 기반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이러한 한미동맹 그리고 또 북핵이라는 이 안 보이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백안시한 채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 하나의 지지를 자기 위치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네코가 석자라는 그런 식의 그런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문에 바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변수도 새로운 하나의 변수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할 경우는 뭐하러 FTA 협상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뻔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무슨 FTA 협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쟁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김광덕 부장 보시기에? 전쟁이 쉽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 얘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소설가 한강 씨도. 이 소설가 한강 씨가 뭐 유명한 상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10여 년 전에 우리 같은 아파트 이웃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칼럼을 영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NIT에 기고한 거를 한번 읽어봤더니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같은 아파트 몇 년 전에 살았다고요?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아, 예. 그래서 그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하여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건 또 애매한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좋은 이미지를 이웃으로 가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뭐 자기 자식이 아들이 보는 하늘이 창문을 통해서 보는 하늘이 작아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그런 말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 한강 씨가? 네. 아. 그러니까 제 와이프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다 뭐 그건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네. 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한반도 네. 문제를. 그리고 전쟁에 반대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원론적인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 아쉬운 부분은 예. 아까도 우리 서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근데 원래 글을 쓸 때는 보통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쓰는 건 사실이에요. 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모범생이고 우리 정부는 예.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지금 매드맨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지금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몸서리 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북한에 대해서는 옛날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강대국의 대리전이라 그래서 예. 북한의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없어요. 그 부분 북한을 예. 거론하면서도. 그리고 또 다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보 보수라 그럴까요? 하여튼 두 양론으로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전쟁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두 쪽을, 양쪽을 다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려면 북한의 문제도 예. 거론하는 게 그 글에 쓰든지 아니면 다른 글을 통해서 네. 그런 입장을 밝혀야만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6시 3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해명할 게 돈 옷값을 했으니까 옷값 수억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 분명히 수치로 예. 간략하게 제시했으면 예. 더 국민들의 국민증이 풀리지 않았느냐, 궁금증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주 왜 예, 저는 뭐 차정 교수는, 예. 옷 문제가 다시 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과거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예. 김대중 정부가 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정치적 실현에 직면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옷노비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노비의 사건이 나중에 다 파헤쳐 보니까 그 커다란 실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 참 어떻게 시끄러웠죠. 보면 네, 맞아요. 상당히 정치적 정말. 공세에 지나치지 않았던 그런 측면으로 머무르고 말았는데 이번에 뭐 저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정미용 씨가 저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색에서 이 반박하기보다 카드 유수라는 네. 뭐 새로운 일종의 그런 기법을 통해서 네. 네, 좀 옷감 얘기로 시끄러웠죠. 뭐 옷에 대해서 좀 아시는 패널들께서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요. 정미용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전 아나운서 하는 게 좀 그렇네요, 듣기가. 어쨌든 정미용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숙 현 영부인을 향해서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카드 뉴스라는 걸 만들어서 옷값 수억 원 들 리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한 말씀씩 잠깐 고영신 교수님. 뭐 정명 별로 비싼 옷 같지 않아 보이시는데. 네, 정명 씨의 얘기 중에 예. 영어 공부 좀 해라. 예. 또 뭐 몸 좀 빼라. 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예. 그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죠. 네. 적어도 대통령 측 또 그 부인에 대한 어떤 애의 이런 것은 차려야 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수억 원의 옷값 지금 문제는 옷값 아닙니까? 옷을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그냥 거예요. 억대가 아니고 수억대라 그랬네. 수억 원이라고 수억 그랬네. 원. 뭐 5억 원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정명 씨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명인사인가요? 또 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근거 여러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 예. 이런 하지만 그것이 비난이 된다든가 네. 인격 모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아, 그렇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예, 뭐 혹시 김광석 부장 얘기. 예, 정미용 한 말씀 다 정미용 씨 같은 하시고 경우는 옛날에 짧게 정당 가죠, 현장에서 뭐. 취재할 때 뵌 적이 있는데 예. 자기 주장이 일단 좀 강한 분이더만요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의 이번에 주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 원색적 비난 수준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옷값이 수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예. 뭐 전혀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왕 그런 거를까지 거론할 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카드 뉴스를 하면서 10년 전 옷도 자주 입으시고 참 그렇게 하면서 검소하신 분이다라고 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려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켰는데 청와대도 이왕 근거를 제시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그 의상실에 뭐 사설 의상실 만들어 갖고 옷을 뭐 엄청나게 네, 그거 개인 기간 하고 중에 저 한 뭐 것처럼 마치 연상되게 그러니까 옷값 얘기를 꺼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게 네. 누구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는 한 적폐청산 네, 거기다 이것에 아까, 대한 네. 흠집 내기를 위한 예. 그러한 어떤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는 것 하나고 네, 네. 저희들도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오래 하신다든가 방송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예. 뭐라고 합니까 그 방송을 자주 안 나오고 언론이 자주 안 나오면은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명 씨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좀 뜸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론 네. 플레이 한 거다. 네, 그렇게 그렇게 보신다. 보는데 어쨌든 품위 있는 얘기는 아니고 비판을 하고